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70세 정연은 손끝으로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이며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있다. 오늘은 외동딸 수경의 재혼 상대를 처음 만나는 날이다. 엄마 정말 좋은 분이야. 나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너무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아. 48세의 수경이 들뜬 목소리로 말한다. 첫 번째 결혼에서 아픈 상처를 받았던 딸이 다시 사랑을 찾았다는 것이 기쁘면서도 어머니로서 또 다른 실망을 당할까 걱정스럽다. 그분이 언제 오시는데? 정연이 시계를 확인하며 묻자 수경이 문 쪽을 바라보며 손을 흔든다. 저기 와요. 정연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걸어오는 남자의 모습이 보인다. 회색 머리, 약간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그 특유의 걸음걸이. 정연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한다. 박현우입니다. 수경 씨 어머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50년 전 그 목소리. 조금 더 낮아지고 거칠어졌지만 정연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바로 그 목소리다. 정연은 일어서려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 다시 앉는다. 찬물 한 잔을 벌컥벌컥 마시며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쓴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경이 걱정스럽게 묻자 정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아니야, 갑자기 어지러워서. 박현우 역시 정연을 알아본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한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자연스럽게 인사한다. 처음 뵙겠습니다. 식사 내내 정연과 현우는 서로를 의식하며 어색한 대화를 나눈다. 수경은 두 사람의 기묘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한 채 행복한 표정으로 현우를 소개한다.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건축가예요. 아파트 설계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정말 요리도 잘하세요. 건축을 하시는군요. 정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현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늦게 시작했지만요. 그 순간 정연은 기억한다. 대학 시절 현우가 건축학도였다는 것을, 그가 자신에게 언젠가 우리 둘만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결혼은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정연이 간신히 물어보자 수경이 현우의 손을 잡으며 답한다. 3개월 후요. 너무 빨리 결정하는 것 같지만 우리 나이에 뭘 더 망설여요? 48세 수경이 현우의 손을 잡으며 답한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현우가 정연에게 조용히 말한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따로 뵐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정연은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인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정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하지만 그는 이제 딸의 남자다. 1969년 가을 서울대학교 캠퍼스. 단풍잎이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아래에서 22살 정연과 24살 현우가 손을 잡고 걷고 있다. 졸업하면 정말 나랑 결혼할 거야? 정연이 수줍게 묻자 현우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답한다. 당연하지. 내가 멋진 집을 지어서 우리 둘이 평생 살 거야.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다. 정연의 아버지가 둘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이다. 그 남자는 안 돼. 집안도 변변치 않고 앞으로 뭘 할지도 모르는 놈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린다. 우리 정연이는 의사나 판사 같은 사람과 결혼해야 해. 아버지, 저는 현우 오빠를 사랑해요. 정연이 울며 매달리지만 아버지는 단호하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나? 그 남자 만나면 집에서 쫓아낼 줄 알아라. 현우는 정연의 집 앞에서 기다리지만 정연은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만날 수 없다. 며칠 후 현우는 군 입대 영장을 받는다. 정연아, 나 군대 간다. 2년 후에 돌아올게.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지? 현우가 정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한다. 오빠, 저도 기다릴게요. 꼭 기다릴게요. 정연이 눈물을 흘리며 약속한다. 현우는 군대에서 정연에게 편지를 보낸다. 매주 한 통씩 자신의 마음과 미래에 대한 꿈을 적어서. 하지만 정연에게는 그 편지들이 도착하지 않는다. 정연의 아버지가 모든 편지를 가로채고 있었던 것이다. 정연이한테 온 편지 다 가져와. 아버지가 우체부에게 돈을 주며 말한다. 그놈의 편지는 한 통도 딸에게 전해주지 마라.
몇 달 후 정연은 현우에게서 아무 소식도 없자 그가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그 틈을 타서 다른 남자와의 선을 주선한다. 이 남자는 의사야. 현우 그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지. 아버지가 선을 보는 자리에서 말한다. 상심한 정연은 결국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의사와 결혼하게 된다. 그때 정연은 24살 현우보다 2살 어렸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현우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 현재로 돌아온 정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그때 만약 현우의 편지를 받았다면, 만약 아버지가 반대하지 않았다면 지금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현우는 현재 72세, 자신은 70세. 나이 차이는 여전히 2살이다. 현우 오빠. 정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눈을 감는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가슴이 아프다. 다음 날 아침 정연은 오래된 상자를 꺼내 뒤진다. 그 안에는 현우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다. 22살의 자신과 24살의 현우. 그들은 정말 행복해 보인다. 사진을 계속 간직하고 계셨구나. 정연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혼자 말한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지? 수경은 어머니 정연의 집을 방문한다. 평소보다 기운 없어 보이는 어머니가 걱정스럽다. 엄마, 어제 현우 오빠 만나고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수경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묻는다. 아니야, 그냥 나이가 드니까 피곤하구나. 정연이 억지로 웃으며 답한다. 수경은 커피를 준비하며 현우에 대해 이야기한다. 엄마, 현우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하고 나서 남자를 믿을 수 없었는데 이 사람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 정연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진짜 진심으로 저를 대해줘요. 그리고 뭔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상하죠? 수경이 볼을 붉히며 말한다. 정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딸이 현우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 사람, 이전에 결혼한 적 있어? 정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네, 한 번 있었어요. 10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잃으셨대요. 그 이후로 쭉 혼자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정연은 현우가 결혼을 했었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그가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과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가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행복했기를 바라는 마음도 든다. 엄마, 저 다시 행복해져도 되죠? 수경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묻는다. 첫 번째 결혼에서 너무 아픈 일을 겪었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정연은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찢어진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감정을 포기해야 할까? 물론이지. 우리 수경이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정연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한다. 그날 밤 정연은 현우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 내일 오후 3시에 남산 서울타워 근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꼭 할 말이 있습니다. 정연은 한참 동안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알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낸다. 한편 현우는 자신의 건축사무소에서 수경과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정연을 다시 만난 후부터 마음이 흔들린다. 형, 요즘 좀 이상해요. 결혼 준비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직장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한다. 아니야, 괜찮아. 현우가 대답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다. 현우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낸다. 50년 전 정연과 함께 찍은 사진의 복사본이다. 그는 이 사진을 평생 간직해왔다. 정연아, 이게 우연일까, 운명일까? 현우가 사진을 보며 중얼거린다. 그날 밤 현우는 수경에게 전화를 건다. 수경 씨, 잠깐 통화할 수 있을까요? 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현우가 망설이며 말한다. 사실은 정연에 대한 복잡한 감정 때문에 수경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오빠, 저도 오빠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빨리 결혼해서 매일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경의 목소리가 행복하게 들린다. 현우는 수경의 순수한 사랑을 느끼며 더욱 죄책감을 느낀다.
내일 정연과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남산 서울타워 근처 벤치에서 정연과 현우가 마주 앉는다. 가을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간다. 둘 다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본다. 정연아. 현우가 먼저 입을 연다. 정말 오랜만이야. 50년. 정말 오래됐네요. 정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한다. 서로를 오빠 정연아라고 부르던 사이에서 씨를 붙여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만 이제는 그래야 한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현우가 묻자 정연이 쓴웃음을 짓는다. 보시다시피 딸 하나 키우고 이제 할머니가 됐어요. 당신은? 나도 비슷해. 건축 일하면서 살다가 아내를 잃고 10년 동안 혼자 살았어. 현우의 목소리가 쓸쓸하다. 아내분을 사랑했어요? 정연이 용기를 내어 묻는다. 현우가 한참 망설이다가 답한다. 사랑했어. 하지만 그가 정연을 바라본다. 너만큼은 아니었어. 평생 너만큼 사랑한 사람은 없었어. 정연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왜 편지를 안 보냈어요? 군대에서 단 한 통도. 편지? 나는 매주 편지를 보냈는데. 현우가 놀라며 말한다. 내가 답장을 안 해서 날 잊었다고 생각했어. 편지를 못 받았어요. 하나도. 정연이 울먹이며 말한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해한다. 정연의 아버지가 편지를 가로챈 것이다. 50년 전의 오해가 비로소 풀린다. 그럼 너는? 현우가 정연의 손을 잡으려다가 멈춘다. 날 잊지 않았던 거야?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정연이 눈물을 닦으며 답한다. 결혼하고 살면서도 수경이를 키우면서도 항상 오빠 생각을 했어요. 현우도 눈물을 글썽인다. 나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살면서도 내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어.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을 이야기한다. 정연은 의사와 결혼했지만 사랑 없는 결혼이었다고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한다. 현우는 자신의 아내가 좋은 사람이었지만 정연에 대한 그리움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고 털어놓는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현우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묻는다. 내 딸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수경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정연이 아픈 마음을 감추며 말한다. 첫 번째 결혼에서 상처받고 나서 처음으로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나도 수경 씨를 좋아해. 하지만 현우가 정연을 바라본다. 너를 다시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어. 우리 이러면 안 되죠. 정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한다. 수경이를 위해서. 잠깐만. 현우가 정연을 붙잡는다. 혹시 가끔씩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친구로서. 아니면 그냥 옛날 사람으로서. 정연이 망설인다. 마음으로는 현우와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딸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 잠깐씩이라도 너와 옛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현우가 간절히 말한다. 이 결혼을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수경이한테 미안하지 않을까요? 정연이 걱정스럽게 묻는다. 미안하지. 하지만 너를 완전히 포기하라고 하면 나는 수경 씨와도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현우가 솔직하게 말한다. 정연은 고민에 빠진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현우를 포기해야 하지만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을 다시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볼게요. 정연이 일어서며 말한다. 하지만 수경이는 절대 다치게 하면 안 돼요. 당연하지. 나도 그 아이를 진심으로 아끼니까. 현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헤어지기 전에 현우가 정연에게 말한다. 정연아, 한 가지만 약속해줘. 이번에는 오해하지 마. 내가 연락 안 한다고 해서 널 잊었다고 생각하지 마. 정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인다. 50년 전의 아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정연은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선다. 70세의 자신과 20세의 자신 사이에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주름진 얼굴, 회색 머리, 굽은 어깨. 자신이 현우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이제 와서 무슨 사랑이야. 정연이 거울 속 자신에게 혼잣말을 한다. 수경이 행복이 더 중요해.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는다. 현우와 함께 보낸 짧은 시간이 50년간의 그리움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수경이 어머니를 찾아온다.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 엄마, 웨딩드레스 보러 같이 가요. 이 나이에 웨딩드레스가 우스울까요? 수경이 쑥스럽게 묻는다. 아니야, 언제든지 예쁜 옷 입을 수 있어. 정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한다. 백화점에서 웨딩드레스를 보는 수경의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 정연은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결심한다. 자신의 감정은 묻고 딸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엄마, 현우 오빠가 이 드레스 보면 어떨까요? 수경이 거울 앞에서 돌아보며 묻는다. 예쁘다고 할 거야. 정연이 억지로 웃으며 답한다. 그때 수경의 핸드폰이 울린다. 현우에게서 온 문자다. 엄마, 현우 오빠가 오늘 저녁에 같이 영화 보자고 해요.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정연은 깜짝 놀란다. 현우와 함께 있으면 자신의 마음을 들킬까봐 걱정된다. 아니야, 너희 둘이 가서 즐겁게 보고 와. 그날 저녁 정연은 집에서 혼자 지낸다. 현우와 수경이 함께 영화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하다. 질투심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온다. 한편 현우는 수경과 함께 영화를 보지만 집중할 수 없다. 자꾸 정연의 모습이 떠오른다. 수경이 손을 잡으려 하면 어색하고 수경이 자신을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눈빛을 받기가 힘들다. 오빠, 오늘 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수경이 걱정스럽게 묻는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 현우가 거짓말을 한다. 영화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현우가 수경에게 조심스럽게 말한다. 수경 씨, 혹시 우리 결혼을 조금 미뤄볼까? 왜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수경이 놀라며 묻는다. 아니야, 그냥. 너무 급하게 결정한 것 같아서.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수경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혹시 저한테 실망하신 건 아니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현우가 말을 잇지 못한다. 오빠, 솔직히 말해주세요. 결혼하기 싫어진 거죠? 수경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현우가 당황한다. 그냥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는 거야. 수경은 울면서 집에 들어간다. 현우는 그런 수경을 보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날 밤 현우는 정연에게 문자를 보낸다. 이 결혼. 우리 셋 모두에게 불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까? 정연은 문자를 받고 한참 고민한다. 그리고 답장을 보낸다. 수경이를 울리면 안 돼요. 그 아이는 진짜 당신을 사랑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널 잊고 살아야 하는 거야? 현우가 다시 문자를 보낸다. 정연은 답장을 보내지 않는다. 답할 수 없다. 자신도 현우를 잊을 수 없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는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날 아침 수경이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어머니를 찾아온다. 엄마, 현우 오빠가 결혼을 미루자고 해요. 저한테 실망한 걸까요? 수경이 어머니 품에 안기며 운다. 정연은 딸을 달래면서도 마음이 복잡하다. 현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괜찮아, 수경아. 남자들은 원래 결혼 앞두고 불안해하는 법이야. 정연이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한다. 정말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정연은 대답할 수 없다. 현우의 마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일주일 후 정연은 현우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는다. 꼭 만나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정연은 수경이 모르게 현우와 만나기로 한다. 한강공원에서 만난 두 사람. 현우의 표정이 어두워 보인다. 수경 씨한테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현우가 먼저 입을 연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정연이 묻는다.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면 그 아이가 너무 상처받을 것 같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멀리서 수경이 그들을 목격한다. 수경은 현우에게 깜짝 선물을 주려고 그의 회사 근처에 왔다가 우연히 어머니와 현우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수경은 숨어서 두 사람을 지켜본다. 어머니와 현우가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 현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는 듯한 제스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 모든 것이 이상하다. 뭐지? 엄마와 현우 오빠가 왜 둘이서? 수경의 마음에 의심이 싹 튼다. 수경은 두 사람이 헤어질 때까지 숨어서 지켜본 후 어머니를 뒤따라간다. 하지만 차마 다가가서 묻지는 못한다. 집에 돌아온 수경은 어머니에게 떠보려고 한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그냥 집에서 쉬었어. 왜? 정연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한다. 혹시 현우 오빠 만나신 적 있어요? 정연이 깜짝 놀란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날 밤 수경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인다. 어머니와 현우가 만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수경은 현우에게 전화한다. 오빠,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제? 그냥 집에서 쉬었어. 왜? 현우도 거짓말을 한다. 혹시 우리 엄마 만나신 적 있어요? 저 몰래? 현우가 당황한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대답 안 하시는 걸 보니까 만나셨구나. 왜 저한테는 말 안 하셨어요? 수경 씨, 오해하지 마. 그냥 오해요? 뭘 오해하라는 거예요? 수경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둘이서 몰래 만나놓고 오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현우는 말문이 막힌다. 정연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혹시 둘이 무슨 사이예요? 수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그런 게 아니야. 정말로. 그럼 뭐예요? 왜 저 몰래 만나는 거예요? 수경은 울면서 전화를 끊는다. 현우는 전화를 다시 걸어보지만 수경이 받지 않는다. 그날 저녁 수경은 어머니를 찾아와 따진다. 엄마, 현우 오빠랑 무슨 사이예요? 정연이 놀라며 부인한다. 무슨 소리야? 아무 사이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제 한강공원에서 둘이 만나는 거 봤어요. 정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수경아, 그건 둘이 대체 무슨 사이길래 저 몰래 만나는 거예요? 혹시 엄마도 현우 오빠를 좋아하는 거예요? 수경아. 정연이 딸을 붙잡으려 하지만 수경이 뿌리친다. 말해보세요. 도대체 뭔 일이에요? 수경이 울부짖는다. 정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린다. 말할 수 없다. 현우가 자신의 첫사랑이었다는 것을, 지금도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딸에게 말할 수 있을까? 엄마가 말 안 하시면 현우 오빠한테 직접 물어볼 거예요. 수경이 집을 나서려 한다. 수경아, 잠깐만. 정연이 딸을 붙잡는다. 제발. 오해하지 마. 엄마는 내 행복만 생각하고 있어. 그럼 왜 제 남자친구를 몰래 만나는 거예요? 수경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묻는다. 정연은 대답할 수 없다. 딸의 원망하는 눈빛이 가슴을 찌른다. 수경은 현우의 건축사무소로 찾아간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오빠, 저랑 우리 엄마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거예요? 수경이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현우가 놀란다. 무슨 말이야? 왜 갑자기? 다 알고 있어요. 엄마와 오빠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거. 저를 속이지 마세요. 현우는 한참 동안 침묵한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앉아. 이야기할게. 현우가 수경을 의자에 앉히고 마주본다. 내 엄마는. 현우가 힘들게 말을 시작한다. 내 첫사랑이었어. 수경의 얼굴이 굳어진다. 50년 전 대학생 때 사귀었어. 하지만 내 외할아버지가 반대하셔서 헤어졌지. 그때 나는 군대에 갔고 연락이 끊어졌어. 그럼 엄마를 아직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 평생 잊지 못했어.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살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내 엄마가 있었어. 수경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럼 저는 뭐예요? 엄마 대신품이었어요? 아니야. 현우가 급하게 말한다. 너를 처음 만났을 때는 내 엄마인 줄 몰랐어. 너를 진심으로 좋아했어. 지금도 좋아해. 하지만 엄마가 더 좋으시죠?
수경이 울며 묻는다. 현우는 대답할 수 없다. 거짓말할 수도 없고 진실을 말하면 수경이 더 상처받을 것 같다. 대답 안 하시는 게 답이네요. 수경이 일어난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딸의 남자친구와 사귀는 어머니가 있어요? 어떻게 딸의 어머니와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수경아, 우리는 사귀는 게 아니야. 그냥 뭐요? 그냥 서로 사랑하지만 참고 있는 거예요? 수경이 화를 내며 말한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알겠어요. 저는 포기할게요. 엄마랑 행복하세요. 수경이 돌아서려 한다. 수경아, 기다려. 현우가 수경을 붙잡는다.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수경이 현우의 손을 뿌리친다. 저는 진짜 오빠를 사랑했어요.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하고 나서 처음으로 마음을 연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엄마의 첫사랑이었다니. 수경은 울면서 사무실을 나간다. 현우는 그런 수경을 따라가려다가 멈춘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 그날 밤 수경은 어머니와 마주 앉는다. 엄마, 다 들었어요. 현우 오빠가 엄마의 첫사랑이었다는 거. 정연이 고개를 떨어뜨린다. 수경아, 왜 말 안 했어요? 왜 저를 바보로 만들었어요? 수경이 울며 묻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연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한다. 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엄마는 저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해요?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정연이 딸의 손을 잡으려 한다. 엄마는 내가 제일 소중해. 그래서 더 괴로웠어. 그럼 그 사람을 포기하세요. 정연은 대답하지 못한다. 현우를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할 수 있을까? 엄마도 못하시는 거죠? 저한테는 포기하라고 하면서 엄마는 못하시는 거죠? 수경이 원망스럽게 말한다. 수경아. 됐어요. 저는 다 포기할게요. 엄마도 그 사람도. 수경이 일어난다. 저는 잠시 혼자 있고 싶어요. 수경은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간다. 정연은 혼자 남겨진 집에서 오열한다. 수경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다. 정연은 매일 딸에게 연락하지만 수경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 현우도 마찬가지로 수경에게 연락하려 하지만 소용없다. 정연과 현우는 다시 만난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우리 때문에 수경이가 너무 상처받았어. 정연이 먼저 말한다. 내 잘못이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현우가 자책한다. 이제 어떻게 할까? 정연이 묻는다. 모르겠어. 수경 씨도 연락 안 받고. 그때 정연의 핸드폰이 울린다. 수경에게서 온 문자다. 엄마, 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예정이에요.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엄마와 그분은 행복하세요. 원망하지 않을게요. 정연이 문자를 현우에게 보여준다. 두 사람 모두 충격받는다. 안 돼. 수경이가 떠나면 안 돼. 정연이 일어난다. 내가 가서 말려야겠어. 나도 같이 갈게. 현우가 따라 나선다. 두 사람은 수경이 있는 친구 집으로 찾아간다. 수경은 이미 이사 준비를 마친 상태다. 수경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정연이 딸에게 애원한다. 엄마, 저는 결심했어요. 여기 있으면 계속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수경 씨,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현우도 무릎을 꿇고 사과한다. 수경이 두 사람을 바라본다. 엄마, 오빠, 저는 정말 두 분을 원망하지 않아요.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다만, 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럼 나와 엄마가 만나지 않으면 돼? 현우가 묻는다. 수경이 고개를 젓는다. 그럼 두 분이 불행해지잖아요. 그것도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정연이 절망적으로 묻는다.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엄마도 오빠도. 수경이 차분하게 말한다. 지금은 너무 복잡해요. 저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수경은 다음 날 부산으로 떠난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환경에서 상처를 치유하기로 한 것이다. 정연과 현우는 수경을 배웅하러 기차역에 나간다.
수경이 기차에 오르기 전에 두 사람에게 말한다.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두 분은 행복하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기차가 떠나고 정연과 현우는 말없이 서 있다. 한 달 후 정연과 현우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다. 수경은 부산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보내왔다. 이제 어떻게 할까? 현우가 묻는다. 잘 모르겠어. 정연이 답한다. 수경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게 맞는지. 나도 같은 생각이야. 수경 씨가 상처받는 걸 보니까 우리 사랑이 이기적인 것 같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한다. 그냥 친구로 지낼까? 정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친구? 응. 연애나 사랑 같은 건 포기하고 그냥 옛날 추억을 가진 친구로. 현우가 생각해본다. 그게 나을지도 몰라. 우리 나이에 굳이 큰 사랑을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자.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좋아. 그렇게 하자. 6개월 후 정연과 현우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신다. 사랑이라기보다는 깊은 우정에 가까운 관계다.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추억을 나누고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준다. 수경은 부산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보내왔다. 정연은 딸의 소식을 들으며 안도한다. 지금이 좋아. 정연이 현우에게 말한다. 사랑하지만 소유하지 않는 관계. 나도 그래. 50년 전에는 몰랐던 사랑의 모습이야. 현우가 답한다. 우리 다음 생에서는 아무 방해 없이 만날 수 있을까? 정연이 웃으며 묻는다. 그럼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현우가 정연의 손을 살짝 잡았다가 놓는다. 두 사람의 노년의 사랑은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깊게 계속된다. 첫사랑의 그림자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